여러분, 만약 고향을 떠나 낯선 나라에 왔는데 월급이 무려 10배나 오른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습니다. 조지아에서 근근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던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꿈도 꾸지 못했던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조지아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니노예요. 어릴 때부터 저는 노래 부르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춤추는 것도 너무 즐거워서 거울 앞에서 혼자 안무를 따라하곤 했었죠. 학교 축제 때마다 무대에 올라 노래하고 춤을 췄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마다 친구들이 박수치며 응원해 주었고 선생님들도 저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런 저를 보고 부모님도 살짝 기대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예술학교에라도 가면 어떨까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진학을 꿈꾸던 저는 집안 사정 때문에 그 꿈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농사를 지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고 계셨고 남동생은 대학에 진학해 공부를 시작했으니 저까지 대학에 가기에는 형편이 어려웠거든요. 그래도 동생이 공부라도 할 수 있는 게 어디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솔직히 속상했어요. 학창 시절부터 꿈꿔왔던 대학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가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다가 가끔은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조지아의 평균 월급이 약 60만 원 정도라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해도 부족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해도 동생 등록금과 생활비를 충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일하다가 지치면 한숨만 나오곤 했죠. 가끔은 현실이 너무 버겁게 느껴져서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 저에게 유일한 위로는 케이팝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들었던 방탄소년단의 봄날이라는 노래가 제 마음을 울렸거든요. 힘들고 지친 하루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카페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던 그 노래는 마치 저를 위로해주는 듯했어요. 뭐라 하는지는 전혀 모르겠는데도 멜로디와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방탄소년단의 노래를 찾아 들었어요. 특히 작은 것들을 위한 시와 라이프 고즈온이라는 노래도 좋아하게 되었어요. 두 곡 모두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나아가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잖아요.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지쳐있던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친구가 뉴진스의 디토라는 노래를 추천해 주었어요. 처음엔 조금 낯설었지만 듣다 보니 몽환적이고 중독성 있는 분위기에 빠져들었어요. 특히 청량하면서도 아련한 느낌의 가사와 멜로디가 이상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또 뉴진스의 하이보이라는 노래도 정말 신나고 경쾌해서 하루의 피로를 싹 날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노래를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사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번역 앱으로 뜻을 찾아봤지만 점점 직접 이해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글을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유튜브로 한글 자모음을 배우고 가사 하나하나를 해석하며 따라 불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 드라마도 관심이 생겼어요. 특히 이태원 클라스와 슬기로운 의사생활을 보면서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었어요.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제 상황과도 겹쳐 보여 많이 울기도 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사람 사이의 정과 우정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어 외로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렇게 케이팝과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혼자 한글을 익히는 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케이팝 덕분에 자연스럽게 귀가 트였고 드라마를 자막 없이 보려다 보니 어느새 간단한 한국어 대화는 알아듣게 되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하는 노래를 이해하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한국어 공부가 제게 또 하나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을 바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붙어있는 구인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여행사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위한 가이드를 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동안 케이팝으로 익힌 한국어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설마 제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망설였지만 한편으로는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큰맘 먹고 지원서를 냈어요. 면접 날이 다가올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을에서 관광객을 상대하는 일이 흔한 것도 아니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어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런데 면접장에서 한국어로 자기소개를 하는 순간
면접관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제 발음이 자연스럽다며 놀라워하셨습니다. 긴장했던 마음이 조금 풀리면서 제가 좋아하는 한국 아이돌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K-팝 덕분에 한국어를 배웠다고 하자 모두가 신기해하며 웃으셨죠. 그날 저는 면접에서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여행사에서 일하게 되었어요.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 현지 관광지를 안내하고 가끔은 그들이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함께 찾아다니며 설명도 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가 한국어로 유창하게 설명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며 감탄할 때면 뿌듯했습니다. 특히 K-팝 팬들끼리 이야기를 나눌 때면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게 된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숨이 나왔지만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주는 팁 덕분에 꽤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삶의 질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아름다운 관광지를 한국어로 소개할 때면 더 신이 났어요. 한국인 관광객들은 주로 트빌리시의 올드타운과 나리칼라 요새를 가장 좋아했어요. 올드타운은 아기자기한 골목과 유서 깊은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어 걷기만 해도 옛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었죠. 나리칼라 요새에 올라서면 트빌리시 전경이 한눈에 펼쳐지는데 관광객들이 감탄하며 사진을 찍을 때마다 저도 괜히 뿌듯했어요. 또한 카즈베기 산을 배경으로 한 게르게티 성당은 빼놓을 수 없는 명소였습니다. 해발 약 5,000m가 넘는 웅장한 산과 성당이 어우러진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성당의 역사와 전설을 설명하면 관광객들은 신기해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가끔은 시그나기의 와인 마을로 투어를 가기도 했어요. 조지아가 와인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을 설명하며 현지 와인을 시음할 때면 관광객들은 입을 모아 극찬했죠. 특히 푸른 포도밭과 붉은 지붕이 어우러진 풍경은 그림 같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조지아의 매력을 한국어로 전하며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일이 너무 즐거웠어요. 힘들었던 시절을 생각하면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제 삶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행복한 순간도 잠시 제 마음을 뒤흔드는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인 관광객 민준 씨였어요. 민준 씨는 다른 관광객들과 달리 혼자 여행을 왔는데 첫날부터 길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도움을 주자 고맙다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두근거렸습니다. 투어를 진행하는 동안 민준 씨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고 그와 점점 가까워지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습니다. 그와의 만남이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될 줄은요. 한국어를 배운 덕분에 여행사 가이드로 일하게 된 후 제 삶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해도 항상 생활비가 부족해서 한숨이 나왔지만 여행 가이드로 일하면서는 급여도 나쁘지 않았고 무엇보다 관광객들이 주는 팁 덕분에 꽤 넉넉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경제적으로 안정되니까 삶의 질도 확연히 달라졌어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즐거웠어요. 여행사에서도 저를 특별히 배려해 한국인 관광객 전담 가이드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K-팝이나 한국 드라마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무척 좋았어요. 처음에는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 집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히 정보를 알려주는 가이드가 아니라 한국 문화를 함께 나누고 즐기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제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때마다 감탄하는 모습은 정말 뿌듯했어요.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한국에서 오래 살다 온 줄 알았다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살짝 웃으면서 K-팝 덕분에 한국어를 익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다들 신기해하며 K-팝에 대해 물어보곤 했어요. 이렇게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와의 두 번째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첫 만남 이후로도 연락을 이어가긴 했지만 서로 바쁘다 보니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민준 씨가 다시 조지아로 여행을 오게 된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어요. 민준 씨를 보는 순간 괜히 설레더라고요. 저를 보며 밝게 웃는 그의 모습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같이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민준 씨는 한국에서의 일상이 꽤 바쁘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조금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동경이 더 커졌어요.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조지아의 밤거리를 함께 걸었습니다. 평소에는 혼자 걷던 길도 민준 씨와 함께 있으니 새롭게 느껴졌어요. 민준 씨는 조지아의 풍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게 물었어요. 니노 씨는 왜 여기서 가이드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순간 대답하기가 망설여졌습니다. 제 현실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민준 씨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저도 모르게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대학에 가지 못했던 이유, 가족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던 사정, 그리고 한국어를 독학하면서 조금씩 희망을 키워왔던 이야기까지 모두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니노 씨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스스로 길을 찾다니. 그 한마디에 저는 갑자기 울컥했어요. 아무도 제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현실에 치여서 꿈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민준 씨의 말 한마디가 제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민준 씨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도와줄게요.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에 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가족을 떠난다는 것, 안정된 수입을 포기하고 낯선 곳으로 간다는 건 모두 쉽지 않은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민준 씨의 제안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다고요. 부모님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셨지만 곧 반대하셨어요. 동생 학비를 누가 대냐며 니노 내가 떠나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냐고 걱정하셨어요. 저도 부모님의 입장을 이해했기에 쉽게 설득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 인생을 위해 꼭 해내고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민준 씨는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들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니노 씨의 삶이잖아요. 한 번쯤은 본인을 위해 결정해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과 다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번에는 제 진심을 담아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그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요. 제게도 한 번쯤은 제 꿈을 위해 도전할 기회를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씀도 없으셨지만 결국 한숨을 쉬며 허락해 주셨어요. 떠나기 전날 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어요. 잘하고 오렴. 우리 니노 어디서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이번엔 꼭 제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길이 저 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민준 씨가 말했던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위해 한 걸음 내딛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국으로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 또 다른 막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어요. 낯선 나라로 간다는 두려움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설렘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 덕분에 한국에서 일할 기회를 얻었지만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밀려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깨끗하고 넓은 공항은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사람들도 많고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민준 씨가 공항으로 마중 나와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반갑게 인사하고 짐을 들어주며 숙소로 안내해줬습니다. 숙소는 민준 씨 회사에서 배정해준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아늑하고 깨끗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가구도 잘 갖춰져 있고 필요한 생필품도 미리 준비해 주었더라고요. 민준 씨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회사가 외국인 직원들을 잘 챙겨주는 편이라고요. 덕분에 첫날부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튿날 민준 씨가 회사로 데려다 주었어요. 대표님과 동료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한국 회사 분위기는 조지아와 사뭇 달랐어요. 모두들 깔끔한 정장을 입고 서류를 정리하거나 컴퓨터 앞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도 첫 출근이라 긴장했지만 동료들이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주었어요. 한국어를 꽤 잘한다며 칭찬해 주어서 그나마 마음이 놓였습니다. 업무를 시작하면서 느낀 점은 한국 사람들이 정말 시간을 철저히 지킨다는 거였어요. 아침 9시 정각이면 모두가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질서 있게 이동해서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규칙성에 적응하기 어려웠지만 동료들이 친절하게 알려줘서 하나씩 배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에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동료들과 함께 밥을 먹었어요. 메뉴가 너무 다양해서 고르기가 어려웠는데 동료가 불고기를 추천해 주었습니다. 조지아에서는 고기를 이렇게 양념해서 먹지 않아서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한 입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어요. 반찬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특히 김치의 매운맛이 독특해서 입안이 얼얼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이 웃으며 매운 음식을 잘 먹는다며 칭찬해 주었어요. 초반에는 언어 장벽도 꽤 느꼈어요. 관광 가이드로 일하면서 사용하는 일상 한국어는 익숙했지만 회사에서는 업무 관련 용어나 표현이 많이 달랐거든요. 동료들이 회의에서 주고받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해 어리둥절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도 다행히 선배들이 제게 천천히 설명해 주면서 적응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일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 여행 가이드로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한국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소개할 때마다 제 스스로도 한국에 대해 더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한 번은 외국인 가족이 서울의 전통시장을 탐방하며 한국 음식을 처음 먹어본다며 신나하는 모습을 보며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그런 순간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자 조금씩 회사 생활에도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듣던 케이팝은 여전히 제게 힘이 되었고, 퇴근 후에는 혼자 숙소에서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더 공부했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이 쓰는 말투나 표현을 메모해두고 회사에서 써보려고 노력했죠. 그렇게 하나하나 적응해가면서도 여전히 외로울 때면 민준 씨와 전화를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제가 조지아에서 한 달 내내 고생하며 벌었던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었어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확인했어요. 민준 씨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한국에서는 초봉이 이 정도면 괜찮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뭔가 울컥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월급 중 일부를 부모님께 송금하면서 메시지를 남겼어요. 한국에서 첫 월급을 받았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부터 놀란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는 돈이 너무 많다며 어디서 구한 돈이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울컥해서 한참 동안 설령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해서 받은 첫 월급이라고요. 그제야 어머니도 안도하며 울먹이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대단하다며 고생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찡했습니다. 다음날 회사에서 대표님이 저를 불러 칭찬하셨어요. 최근에 진행한 외국인 투어가 만족도가 높았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제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씩 한국 생활에 적응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며 일하는 데에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어느덧 한국에 온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느꼈던 두려움과 불안은 점점 사라지고 새로운 환경에 도전하며 스스로 강해진 느낌이었어요. 민준 씨도 바쁜 와중에도 계속 연락을 주며 격려해줬고 회사 동료들도 제게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출근할 때 그리 긴장하지 않아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새로운 투어 코스를 준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말에는 민준 씨와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거나 한국 전통 음식을 맛보러 다니기도 해요.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낯설지만 그 속에서 제가 성장해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렇게 저는 또 하나의 도전을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덧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던 시간들이 이제는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었어요. 직장에도 잘 적응했고 무엇보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며 제 자신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느끼던 설렘은 여전했고 업무도 조금씩 익숙해지면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제 삶의 터전이 이곳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동안 한국에서 적응하면서 자연스레 한 가지 꿈이 생겼습니다. 이곳에서 제대로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과 배움을 더 키우기 위해 야간대학교에 등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낮에는 가이드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관광학을 배우며 더 전문성을 키워나가고 싶었어요. 민준 씨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하자 그는 정말 잘 생각했다고 응원해 주었어요. 앞으로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며 웃어주었죠. 야간대학교 수업 첫날 설레면서도 떨렸습니다. 교실에 앉아 강의가 시작되자 처음 듣는 용어나 표현들이 낯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메모하며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교수님도 외국 학생이라고 특별히 신경 써주셔서 감사했어요. 수업이 끝난 후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더니 수고 많았다며 늦게까지 공부한다고 칭찬해 주었어요.
그 말에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낮에는 직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학에서 공부하며 바쁘지만 충실한 하루를 보냈어요. 한국어로 과제를 작성하거나 발표를 준비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고 그럴수록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이 커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돈도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했어요. 조지아에 계신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한국에 한번 와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엔 놀라셨지만 제가 강력하게 권유하자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셨어요. 부모님이 공항에 도착하시는 날, 저는 마음이 두근거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드디어 공항에서 부모님을 만났을 때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꼭 안아주셨어요. 아버지 역시 저를 토닥이며 한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걱정하셨죠. 저는 환하게 웃으며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을 모시고 제가 사는 원룸으로 향하는 길, 지하철을 처음 타보신 부모님은 깨끗하고 조용한 내부를 보며 감탄하셨어요. 숙소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방 안을 둘러보며 생각보다 아늑하다며 안심하셨습니다. 작은 방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을 보며 제가 잘 지내고 있다는 것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부엌과 화장실을 둘러보며 흐뭇하게 웃으셨고 아버지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어요.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부모님과 한국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첫 목적지는 명동이었어요. 활기찬 거리와 반짝이는 간판들 사이를 걸으며 부모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니노야,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저는 웃으면서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요. 명동 특유의 활기와 다양한 먹거리가 부모님께도 새롭게 느껴진 모양이었어요. 거리 한복판에서 길거리 음식을 파는 포장마차를 발견했을 때 저는 고민도 없이 떡볶이를 주문했어요. 빨갛고 윤기 흐르는 떡볶이를 보고 어머니는 매운 거 아니냐고 걱정하셨지만 한 입 드셔보시더니 눈이 동그래지셨어요. 맵긴 한데 묘하게 맛있다며 계속 드셨죠. 아버지는 오징어 튀김을 한 입 빼어 물고 고소하다며 감탄하셨어요. 처음 먹어보는 맛에 두 분 다 신기해하시며 한참 동안 길거리 음식을 즐기셨습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남산타워였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창밖으로 펼쳐지는 서울의 전경에 어머니는 자꾸만 감탄하셨어요. 아버지는 혹시 케이블카가 흔들리기라도 할까 봐 창문을 꼭 잡고 계셨지만 웃음이 나올 정도로 표정이 재미있었어요. 정상에 도착하자 탁 트인 전망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특히 저녁이 되면서 불빛이 켜진 도심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였죠. 아버지는 그 풍경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리셨어요. 여기 진짜 대단하구나. 타워 안에서는 사랑의 자물쇠를 볼 수 있었어요. 연인들이 함께 자물쇠를 걸어두고 영원을 약속하는 장소라며 설명하자 어머니는 웃으며 아버지에게 장난스럽게 물으셨어요. 우리도 하나 걸어둘까? 아버지는 쑥스러워하시며 딴청을 피웠지만 결국 두 분 이름이 적힌 자물쇠를 걸고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너무 예쁘게 나왔다며 흐뭇해하셨어요. 저녁에는 근처 음식점에서 불고기와 비빔밥을 주문했어요. 불판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아버지는 군침을 삼키셨죠. 불고기를 한 입 드신 아버지는 정말 맛있다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비빔밥도 어머니 입맛에 잘 맞아서 한 그릇을 뚝딱 비우셨어요. 그런데 김치를 드셔보시더니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매워? 하고 물으시는데 저도 모르게 웃음이 터졌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이색적인 맛이라며 젓가락을 놓지 않으셨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남산타워로 올라가 야경을 한 번 더 보았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한데 어우러져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니노야, 한국은 진짜 멋진 곳이구나. 너가 여기서 지내면서 고생도 많았겠다. 저는 괜찮다며 오히려 이곳에서 많이 배웠다고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행복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서도 부모님은 서울의 인상 깊은 풍경과 음식 이야기를 한참 동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남산타워에서 본 야경을 잊지 못하겠다고 하셨고 아버지는 명동의 활기찬 거리가 눈앞에 아른거린다고 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부모님께도 좋은 기억으로 남았다는 사실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을 소개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에는 한강을 산책하며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니노야,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이렇게 당당하고 활기찬 모습 보니 엄마도 마음이 놓인다. 아버지도 한국에서 이렇게 잘 적응할 줄 몰랐다며 흐뭇해하셨어요. 그러다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셨습니다. 우리도 여기서 살면 안 될까? 너하고 같이 있고 싶고 한국이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싶어서.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여기서도 충분히 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혼자 한국으로 올 때의 그 불안감과 외로움이 떠올랐고 이제는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벅차올랐어요. 저는 부모님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고 싶어요. 같이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그날 밤 민준 씨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는 정말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어요. 이노 씨라면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그렇게 저는 부모님과 한국에서 정착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면서 이곳에서의 삶을 준비하려고 해요. 한국에서의 이민을 결심한 후 저는 더 열심히 미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위해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지만 이곳에서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조지아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꿈이 이제는 현실이 되었고 그 중심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과 든든한 민준 씨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고 싶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행복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제 삶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꿈꾸며 살아가는 이 현실이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민을 준비하며 느끼는 설렘과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의 삶을 하나씩 채워나가며 행복을 쌓아갈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제대로 보고 계신가요? 우리는 종종 흐릿한 현실에 익숙해져 그것이 선명한 세상인 줄 착각합니다. 제 이름은 에밀리 워커. 미국에 사는 평범한 의료정보 시스템 관리자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 년간 흐릿하게 보던 세상이 단 10분의 수술로 완전히 달라진다면. 그리고 그 수술이 낯선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면? 엄마, 저기 저 가수가 임영웅 맞아요. 에밀리,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대화는 제가 어머니와 함께 서울에서 트로트 콘서트를 보던 날 나눈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한국까지 가게 됐을까요? 그리고 그 여정이 우리의 시력뿐 아니라 인생 전체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입니다. 48살이고 미국 보스턴에서 의료 정보 분석가로 일하고 있어요. 제 일은 복잡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하고 병원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제가 가장 큰 건강 문제를 겪고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심한 근시였던 저는 16살 때부터 콘택트 렌즈를 착용했습니다.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렌즈는 제 눈의 일부나 다름없었죠. 하지만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더라고요. 지난 2년 동안 제 눈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시려워졌어요. 안과 의사는 장기간 렌즈 착용으로 각막이 얇아졌다고 진단했죠. 렌즈 착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의사의 단호한 말에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안경으로 돌아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10시간씩 들여다보는 제 직업 특성상 안경은 불편함 그 자체였어요. 코 위에 얹힌 무게감, 귀 뒤로 파고드는 통증, 그리고 습기 차는 렌즈에 짜증이 나곤 했죠. 하지만 제일 큰 문제는 시야 제한이었어요. 제 일은 정확성이 생명인데 안경 때문에 주변 시야가 흐려지니 업무 효율이 크게 떨어졌어요. 남편 마이클은 항상 저를 지지해주는 고마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자녀 없이 둘이 살고 있고 반려견 루나와 함께 조용한 삶을 즐기고 있죠. 하지만 마이클도 제 고민을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어요. 그냥 안경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의 단순한 질문에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시력이 좋았던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니까요. 제 어머니 제시카는 75살로 저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계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시는데 매주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합니다. 어머니는 특이하게도 한국 트로트에 빠져 계신데 유튜브로 트로트 채널을 즐겨보시죠. 특히 임영웅이라는 가수를 정말 좋아하셔서 집에 가면 항상 그의 노래가 흘러나와요. 에밀리, 이 사람 목소리 듣고 있으면 내 백내장도 나아질 것 같아.
어머니의 농담이었지만 사실 백내장은 어머니의 오랜 고민이었어요. 수술을 권유해도 늘 미루기만 하셨죠. 저는 라식 수술을 고려해봤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비용이 1,000만 원이 넘고 부작용 사례도 많이 들었어요. 직장 동료 중 한 명은 수술 후 안구 건조증이 심해져 고생한다고 했고, 또 다른 동료는 야간 시력이 나빠져 운전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죠. 의료 분야에서 일하다 보니 이런 정보를 더 많이 접하게 되고, 그래서 더 두려웠던 것 같아요. 하루는 업무 중 국제 의료 트렌드에 관한 보고서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그때 한국의 안과 의료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스마일 라식이라는 새로운 수술법이 눈에 띄었어요. 각막 절개 범위가 작아 부작용이 적고 회복이 빠르다는 설명이었죠. 호기심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한국의 의료 비용은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었고, 대기 시간도 훨씬 짧았습니다. 더구나 수술 성공률은 오히려 더 높다는 통계도 있었어요. 한국 의료 관광에 대한 블로그들을 찾아보니 외국인들이 남긴 후기가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고려해볼 만한 옵션이네. 마이클에게 이 생각을 공유했더니 처음에는 의아했어요. 한국, 그렇게 멀리 가서 수술을 받는다고? 마이클의 표정이 걱정스러웠어요. 하지만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주자 그도 서서히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죠. 어머니에게 이 계획을 이야기했을 때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어요. 뭐하러 그렇게 먼 나라까지 가서 눈을 맡기려고 해. 미국에도 좋은 의사 많잖아. 제가 비용과 성공률 통계를 설명해도 어머니는 여전히 반대하셨어요.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우리 같이 가면 어떨까요? 어머니도 백내장 상담도 받아보고 이명훈 콘서트도 직접 보러 가고요. 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이명훈 콘서트를? 네, 어차피 제 수술 후에는 며칠 머물러야 하니까 함께 여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음식도 맛보고 어머니가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들도 만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좋아, 가보자. 하지만 난 상담만 받는 거야. 수술은 아직 생각해 볼게. 그렇게 우리의 한국 여행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눈 건강을 위한 여정이자 어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을 만들 기회였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 여행이 우리 모녀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인천공항의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의 어머니와 저는 감탄했습니다. 14시간이 넘는 긴 비행 후에도 공항 직원들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맞아주었죠. 에밀리, 공항부터가 이렇게 좋은데 병원은 어떨까? 어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탑승하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선 아파트 단지와 그 사이로 보이는 산들. 그리고 번화한 도시의 모습이 새로웠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저희는 미리 예약해둔 강남의 유명 안과를 방문했습니다.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미국과는 달랐어요. 대기실은 마치 고급 호텔 로비 같았고 접수 데스크에서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직원이 우리를 맞이했죠. 존슨 씨, 환영합니다. 모든 서류는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잠시 앉아서 기다리시면 곧 검사실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눈에 띈 것은 벽면의 대형 스크린이었어요. 거기에는 실시간으로 수술실 상황이 표시되고 있었죠. 어떤 의사가 어떤 수술을 하고 있는지, 대기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처음 봤네요. 저도 의료 분야에서 일하지만 이렇게 진보된 환자 정보 시스템은 미국에서도 보기 드물었어요. 15분도 채 되지 않아 저희는 검사실로 안내받았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한 넓은 공간에서 차례대로 다양한 검사를 받았어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면서도 정확했고 무엇보다 검사 결과가 즉시 디지털화되어 의사에게 전송되는 시스템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침내 주치의를 만났을 때 그는 이미 제 모든 검사 결과를 태블릿으로 확인하고 있었어요.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하며 제 눈 상태를 설명해 주셨죠. 존슨 씨의 경우 각막이 예상보다 더 얇아져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 스마일 라식 수술은 가능합니다. 이 수술법은 각막 절개가 최소화되어 회복이 빠르고 부작용도 적어요. 의사는 태블릿으로 제 눈 상태와 수술 과정을 시뮬레이션해 보여주었습니다. 그 정확한 설명과 시각 자료에 저는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모든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모습에서 전문성이 느껴졌습니다. 수술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죠. 내일이라도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에 수술을 예약해 드릴게요.
미국이었다면 최소 몇 주는 기다려야 했을 텐데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고 나오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병원을 나온 후 저희는 서울 탐험에 나섰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즐겨보시던 한국 예능에서 본 명동으로 향했어요. 화려한 간판들과 분주히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길거리 음식 향기에 저희는 금세 서울의 에너지에 빠져들었습니다. 에밀리, 여기 있는 젊은이들은 다 연예인처럼 생겼네. 어머니가 감탄하셨어요. 정말이지 거리를 지나가는 젊은이들은 하나같이 세련되고 패션 감각이 뛰어났습니다. 저녁 식사로 어머니가 꼭 먹어보고 싶어 하신 삼겹살을 찾아 나섰죠. 현지인들로 북적이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는데 영어 메뉴판이 없어 잠시 당황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국 부부가 친절하게 도와주셨습니다. 처음 오셨나요? 제가 추천 메뉴를 골라드릴게요. 40대로 보이는 남성분이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는 맛있는 삼겹살과 함께 다양한 반찬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식사 중 우연히 저희가 한국에 의료 관광으로 왔다는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저도 작년에 같은 병원에서 수술 받았어요. 정말 좋았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분의 말씀에 안심이 되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려는데 그분들이 이미 저희 몫까지 계산해 두셨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서 사양했지만 그분들은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한다며 웃으셨습니다. 이런 따뜻한 마음씨에 첫날부터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받았어요. 다음 날 드디어 수술일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마지막 검사를 받고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었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어머니가 손을 꼭 잡아주시며 달래주셨죠. 에밀리, 다 잘 될 거야. 엄마가 여기 있을게. 수술실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깨끗하고 질서정연했어요. 의료진들은 친절하게 인사하며 영어로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 천장의 레이저 장비를 바라보는 순간 작은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의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저를 안심시켰어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초록색 불빛을 바라봐 주세요. 놀랍게도 수술은 고작 10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각 눈마다 3, 4분씩 전혀 통증 없이 진행되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잠시 시야가 흐려졌다가 수술이 끝나자마자 놀라운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제 천천히 일어나 보세요. 어떤가요? 의사가 물었어요. 저는 아직 선명하진 않지만 분명히 전보다 잘 보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회복실로 이동해 잠시 휴식을 취하는 동안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에밀리, 눈이 달라 보인다. 더 맑아 보여. 몇 시간 후 마지막 검진을 받고 병원을 나설 때 제 시야는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간판들, 사람들의 표정, 심지어 멀리 있는 건물들까지 모두 뚜렷하게 보였어요. 안경 없이 세상을 보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저녁에는 미리 예약해둔 트로트 공연장으로 향했어요.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시는 임영웅의 콘서트였죠. 하지만 공연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 어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러세요? 어머니, 제가 물었어요. 무대가 멀어서 잘 안 보여. 가사판도 흐릿하게 보여서 노래를 따라 부를 수가 없네. 그제서야 어머니의 백내장 문제가 생각났습니다. 어머니는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을 보러 왔는데 정작 제대로 볼 수 없으셨던 거예요.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저처럼 수술 받으면 선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내일 어머니도 상담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어요. 에밀리, 사실 내가 많이 두려워. 내 나이에 수술을 받는 게.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어제 겪어봤잖아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임영웅 씨를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와 저는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시력 저하로 인해 독서나 뜨개질 같은 취미도 포기하셨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런 어머니를 보며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어머니도 좋은 시력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겠다고. 수술 다음 날 아침, 저는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눈을 떴을 때 천장의 작은 무늬까지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서둘러 일어나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 거리의 간판들, 지나가는 사람들의 표정까지 모두 또렷하게 보였어요. 마치 초고화질 TV를 처음 본 것 같은 감동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제가 다 보여요. 기쁨에 넘쳐 소리쳤죠. 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시며 미소 지으셨어요. 에밀리, 정말 잘 된 것 같구나. 눈빛이 달라 보여. 병원에서 받은 안내대로 눈 주변을 만지지 않고 눈약을 넣었습니다. 오전에는 수술 후 첫 검진이 있었기에 서둘러 준비했어요. 호텔 로비에서 아침을 먹을 때도 안경 없이 메뉴판을 읽는 기쁨에
절로 웃음이 나왔습니다. 검진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의사는 제 눈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복이 아주 빠르네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했죠. 미국 환자들은 대체로 회복이 더딘 편인데 존슨 씨는 예외인 것 같아요. 의사의 말씀에 어머니가 궁금해하셨어요. 왜 미국 환자들이 회복이 느린가요? 음식 때문일 수도 있어요. 한국 음식은 항염증 효과가 있는 발효식품이 많거든요.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환자들이 수술 후 충분히 쉬는 경향이 있지만 미국에서는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의사의 설명을 들으며 어머니의 표정이 변했어요. 잠시 망설이시더니 용기를 내어 물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도 상담을 받고 싶은데요. 백내장이 있어서. 의사는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물론이죠. 지금 바로 검사해 드릴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머니의 눈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여러 첨단 장비로 세밀하게 검사를 받으셨어요. 모든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며 의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설명했어요. 제시카님, 양쪽 눈 모두 백내장이 상당히 진행되었네요. 특히 오른쪽 눈은 이미 시력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수술을 권해드립니다. 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수술은 위험하지 않나요? 제 나이에 의사는 태블릿을 보여주며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현대 백내장 수술은 매우 안전합니다. 특히 저희 병원에서는 인공지능 보조 시스템을 활용해 더욱 정확한 수술이 가능해요. 제시카님 연령대의 환자들도 매일 성공적으로 수술받고 계세요. 그러고는 수술 후 삶이 어떻게 달라질지 시뮬레이션 영상까지 보여주셨어요. 현재의 흐릿한 시야가 어떻게 선명해지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었죠.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네요. 의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수술 대기는 보통 2주 정도 걸리지만 해외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특별 일정이 있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미국에서는 백내장 수술을 위해 몇 달씩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데 이렇게 빨리 진행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그렇게 빨리요? 제가 물었어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한국 의료 시스템은 효율성을 중요시합니다. 특히 노인 환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어요. 라고 설명해 주셨죠.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복잡한 표정이셨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인 듯 했습니다. 에밀리, 내가 정말 수술을 받아야 할까?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제가 벌써 세상이 달라 보여요. 어머니도 이렇게 선명한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곁에서 지켜드릴게요. 결국 어머니는 수술을 받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 저희는 서울을 관광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덕수궁, 경복궁처럼 역사적인 장소들을 방문했고 한강공원에서 여유롭게 산책도 했습니다. 저는 안경 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어 너무 행복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흐릿한 시야 때문에 많은 것을 놓치고 계셨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북촌한옥마을 방문이었어요. 전통 가옥들 사이로 걸으며 한국의 아름다움을 만끽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전통궁의 체험을 했는데 어머니는 섬세한 작업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에밀리, 내 손이 문제가 아니라 눈이 문제구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제대로 볼 수 없다니 너무 아쉽다. 어머니의 말씀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수술 후에는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감상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드디어 금요일, 어머니의 수술날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어머니는 긴장하셨어요. 손이 떨리고 말없이 계셨죠. 병원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미 경험해봤잖아요. 정말 간단하고 편안한 수술이었어요. 어머니도 곧 새로운 세상을 보실 거예요. 병원에 도착하자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 전 마지막 검사를 마치고 어머니는 수술 가운으로 갈아입으셨어요. 제가 수술실 앞까지 배웅해드렸죠. 에밀리, 고마워. 내가 있어서 용기가 생겼어. 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곧 만나요. 대기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어요. 백내장 수술은 한쪽 눈에 30분 정도 걸린다고 했지만 저에게는 마치 세월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무사히 수술을 마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어요. 마침내 의사가 나와 저를 불렀습니다. 존슨 씨, 어머님 수술이 아주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지금 회복실에 계세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회복실로 달려갔어요. 어머니는 눈에 보호 안대를 하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에밀리, 아직 안대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벌써 빛이 달라 보여. 감격에 차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간 후 의사가 와서 안대를 살짝 들어 상태를 확인했어요. 아주 좋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른 쪽 눈도 수술하고 모레면 새로운 세상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어머니는 쉬셨어요.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트로트 노래를 틀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이번 여행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였던 것 같아.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흐릿한 세상을 살았을 거야. 다음 날도 수술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양쪽 눈 모두 수술을 마친 어머니는 회복실에서 2시간 정도 쉬신 후 검진을 받으셨어요. 의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복이 아주 빠르시네요. 내일 최종 검진 후에는 여행도 자유롭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엄격한 주의사항을 지키며 안대를 하고 계셨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으셨어요. 저는 어머니 옆에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가끔 이게 그 유명한 배우구나, 목소리만 들었는데 이렇게 생겼구나 하며 감탄하셨어요. 마침내 어머니도 새로운 세상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일 아침 어머니의 안대가 완전히 벗겨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지 기대되고 설렜어요. 우리 모녀의 한국 여행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여정이 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어머니의 2번째 눈 수술 후 첫 검진 날이었어요. 어머니는 아침부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의사가 친절하게 맞아주셨어요. 오늘은 양쪽 눈의 상태를 확인해 볼게요. 회복 과정이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의사는 먼저 세극등 검사를 통해 어머니의 눈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심스럽게 기본적인 시력 검사를 진행했어요. 제시카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직 완전한 회복 단계는 아니지만 시야가 밝아지고 색상 인식이 좋아진 것을 느끼실 거예요. 완전한 시력 회복까지는 약 4~3주 정도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에밀리, 아직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확실히 달라졌어. 색깔이 더 생생하게 보여. 그리고 빛이 더 밝게 느껴져. 어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시더니 감동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내 얼굴의 윤곽이 더 뚜렷하게 보여. 아직 세세한 부분은 흐릿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훨씬 낫구나.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맺혔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처럼 시간이 지나면 더 잘 보이겠지. 지금도 이미 너무 좋은데. 의사는 미소 지으며 검사를 이어갔습니다. 시력표를 보며 어머니는 점점 작은 글씨까지 읽어내셨어요. 나이에 비해 놀라운 회복 속도였습니다. 제시카님, 정말 놀랍습니다. 회복이 매우 빠르세요. 아마 내일이면 더 좋아질 거예요. 오늘부터는 안대 없이 지내셔도 됩니다. 다만 눈을 비비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병원을 나오면서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기셨어요. 시야가 전보다 밝아졌지만 아직 깊이 인식이 완전하지 않아 계단을 내려갈 때 제 팔을 꼭 붙잡으셨습니다. 에밀리, 의사 선생님 말대로 천천히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 하지만 벌써 이렇게 달라진 게 느껴져서 정말 기뻐. 우리는 가벼운 마음으로 인사동을 산책하기로 했어요. 전통 공예품과 예술 작품들이 가득한 거리를 걸으며 어머니는 밝은 색상과 큰 형태의 물건들에 특히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작은 글씨나 세밀한 무늬는 아직 알아보기 어려워하셨지만 전체적인 풍경을 즐기시는 모습이었어요. 이 도자기의 파란색이 정말 선명하게 보여. 전에는 거의 회색처럼 보였는데 아직 세세한 무늬는 흐릿하지만 전체적인 색감이 너무 아름답구나. 어머니는 충동적으로 작은 도자기 찻잔 세트를 구매하셨어요. 집에 가져가서 매일 아침 차를 마실 거야. 이 아름다운 무늬를 보며 점심으로 우리는 현지인들로 붐비는 작은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비빔밥을 주문했는데 어머니는 그릇에 담긴 다채로운 색감에 감탄하셨어요. 음식도 이렇게 화려했구나. 빨간 고추장, 노란 계란, 초록 나물. 색감이 훨씬 생생해졌어.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우연히 거리 공연을 발견했습니다. 젊은 남성 셋이 아카펠라로 트로트 메들리를 부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노래를 들으셨습니다. 에밀리, 가사판이 보여. 큰 글씨는 읽을 수 있어. 물론 아직 완전히 선명하진 않지만 그래도 전에는 아예 못 보던 건데. 일주일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시력은 꾸준히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잘 보이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셨죠.
작은 글씨를 읽을 수 있게 되고 먼 거리의 사물도 점점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어머니는 용기를 내어 가수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노래 좋아요. 감사합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젊은 가수들은 영어로 어디서 왔냐고 물었고 우리는 짧게 미국에서 왔다고 이야기했어요. 백내장 수술 이야기까지 나누게 되었죠. 와, 대단하세요. 한국 의료 때문에 오셨다니 감사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어요. 저희 노래 어땠어요?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동받았어요. 이제 눈이 잘 보이니 여러분의 표정까지 모두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공연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뻐하며 다음 공연 일정을 알려주었고 우리는 꼭 다시 보러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서울에서 며칠 머물렀어요. 엄마는 시간이 갈수록 눈이 점점 더 선명해진다며 웃음을 감추지 못하셨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은 또 얼마나 잘 보일까라고 말씀하시곤 했죠. 그런 엄마에게 제가 물었어요. 엄마, 이제 눈도 잘 보이는데 어디 가보고 싶어요. 엄마는 잠시 생각하더니 설레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옛날부터 가보고 싶었던 곳이 있어. 신라 시대 유적이 가득한 경주라는 곳인데 역사 드라마에서 본 적 있잖아. 거기 가면 정말 옛날 왕국에 온 것 같다고 하더라고. 다음 날 우리는 경주행 기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을 떠나 기차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조금씩 변하자 엄마는 눈을 반짝이며 바깥을 바라보셨어요. 에밀리, 저 멀리 산 능선까지 다 보이는구나. 안개 낀 것처럼 뿌옇던 게 이렇게 또렷해질 줄이야. 엄마의 그 한마디가 왠지 뭉클했어요. 경주역에 도착하자 공기가 확연히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조금 차분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도시에 깔려 있었죠. 엄마는 와, 진짜 여긴 공기가 다르네. 맑고 깨끗해서 숨이 시원해라며 기분 좋아하셨어요. 우리는 먼저 경주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첨성대로 향했습니다. 첨성대 앞에 도착하자 엄마는 그 높이와 모양에 감탄하며 정말 옛날에 이런 걸 만들었다니 대단하구나라고 하셨어요. 안내문을 보며 천문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다가 엄마가 조용히 웃으며 말했어요. 옛날 신라 사람들도 이렇게 하늘을 보며 미래를 꿈꿨겠지. 저녁 무렵 첨성대 주변에 불이 켜지자 주변 풍경이 황홀하게 변했습니다. 돌탑이 조명에 비쳐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어요. 엄마는 그 장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이제 이런 풍경도 내 눈에 다 담을 수 있구나. 정말 잘 왔다. 다음 날 우리는 경주를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 자전거를 빌렸어요. 경주는 평지가 많아 자전거 타기에 딱이었거든요. 엄마는 오랜만에 자전거를 타는 게 좀 어색하다며 웃으셨지만 금세 균형을 잡고 제 뒤를 따라오셨어요. 경주 시내를 천천히 달리며 벚꽃길을 지나는데 꽃잎이 흩날리며 길을 덮고 있었어요. 엄마는 손을 뻗어 꽃잎을 잡으려다 허공만 휘저었지만 그 모습조차 행복해 보였어요. 에밀리, 꽃잎 색이 이렇게 고왔구나. 전에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분홍빛이 진해. 이게 바로 제대로 보는 거구나. 자전거를 타고 도착한 곳은 대릉원이었습니다. 거대한 고분들이 끝없이 이어진 풍경이 신비로웠어요. 엄마는 나지막이 말했어요. 이렇게 큰 무덤을 옛날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하나하나 다 흙을 쌓았겠지. 대릉원 안에 있는 천마총에 들어갔을 때 황금관과 유물들이 엄마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어요. 이렇게 빛나는 금관은 처음이야. 세세한 장식 하나하나가 다 보여. 정말 정교하구나. 그날 저녁 우리는 안압지 야경을 보기 위해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경주 특산물인 한우 불고기를 먹으면서 엄마는 연신 감탄했어요. 고기가 부드럽고 육즙이 가득하네. 이렇게 입안에서 녹을 줄은 몰랐어. 한국 전통 음식을 제대로 즐기는 엄마의 모습을 보니 저도 기분이 좋았어요. 안압지에 도착하자 호수에 비친 고궁의 불빛이 물결과 함께 일렁이고 있었어요. 엄마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아무 말도 없이 풍경을 바라보셨어요. 물에 비친 달과 고풍스러운 건물이 어우러져 마치 한 폭의 동양화를 보는 듯했죠.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에밀리,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다. 수술받길 정말 잘했어. 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대답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행복해하니 저도 정말 기뻐요. 한국에 오길 잘했죠.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가를 살짝 훔치셨어요. 경주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황리단길을 걸었어요. 엄마는 전통 한복을 입고 싶다고 해서 한복 대여점에 들렀죠. 엄마는 곱게 핀 꽃무늬가 있는 고운 한복을 입으시고 머리에는 작은 비녀를 꽂았어요. 한복을 입고 길을 걸으면서 엄마는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옛날 거리를 걸으니 정말 신라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라며 웃으셨어요. 카페에 들러 전통차를 마시며
엄마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이렇게 조용하고 한적한 거리에서 차를 마시니까 마음이 평화로워진다. 여기가 바로 한국의 멋이구나. 저는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느끼자. 눈이 밝아진 만큼 세상도 더 넓어졌잖아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엄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그동안 눈이 나빠서 세상이 흐릿했던 걸 이제야 깨달았어. 더 늦기 전에 이렇게 선명한 세상을 다시 보게 되어 정말 감사해. 엄마의 얼굴에는 만족과 행복이 가득했어요. 경주에서의 시간은 눈이 밝아진 것만이 아니라 엄마의 마음까지 더 환하게 만들어준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앞으로 더 많은 곳을 엄마와 함께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엄마와 저는 그렇게 경주에서 얻은 감동과 행복을 가슴에 품고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의 그 시간은 우리가 앞으로도 오래도록 간직할 인생의 가장 특별한 순간이었어요. 우리의 한국 여행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의료 목적으로 시작한 여행이 인생을 바꾸는 경험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체류 기간이 2주일이 지날 무렵 어머니의 시력은 놀라울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의사의 말씀대로 완전한 회복까지는 더 시간이 필요했지만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충분할 정도로 좋아졌어요. 마지막 날, 우리는 병원에 들러 최종 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회복 상태가 예상보다 좋다고 확인해 주셨어요. 제시카님, 회복이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셔도 문제없을 것 같아요. 다만, 완전한 회복까지는 앞으로 약 1달에서 2달 정도 더 걸릴 수 있으니 그동안 정기적으로 현지 안과에서 검진받으시고 눈약은 처방대로 꼭 사용하세요. 의사는 추가로 주의사항을 알려주셨습니다. 눈을 비비지 마시고 수영이나 사우나는 1달간 피하세요. 그리고 밝은 햇빛에서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게 좋아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진심 어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작은 선물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한국 전통차와 눈 건강에 좋은 영양제였습니다. 다시 한국에 오실 일이 있으면 언제든 방문해 주세요. 저희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어머니와 저는 지난 2주간의 경험을 되돌아봤어요. 단순한 의료 관광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선물 받았습니다. 에밀리, 너에게 정말 고맙다.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흐릿한 세상에서 살았을 거야.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어머니와 함께 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구름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행복해하셨어요. 안경도 불편함도 없이 자유롭게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어머니와 저는 현지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어요. 1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시력은 훨씬 더 좋아졌고 2달이 지났을 때는 거의 정상 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제 작은 글씨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세밀한 무늬도 감상할 수 있게 되셨어요. 에밀리, 한국에서 수술받은 지 2달 만에 이렇게 세상이 선명해졌어. 이제야 내 얼굴의 모든 표정을 읽을 수 있게 됐네. 어머니는 이제 매일 아침 한국에서 사온 도자기 찻잔으로 차를 마시며 임영웅의 노래를 들으신다고 해요. 그리고 진작에 수술을 받지 않은 것을 후회하시면서도 한국에서의 경험이 더 특별했기에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멀리 가야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는 법이지.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상이 조금씩 선명해지는 그 경험도 특별했어. 제 책상 위에는 이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놓여 있어요. 특히 어머니와 임영웅이 함께 찍은 사진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보물이 되었습니다. 매일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단순히 시력을 되찾은 것 이상의 의미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1달 후 어머니는 놀라운 결정을 내리셨어요. 취미로 트로트 노래를 배우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가사를 읽을 수 있으니 노래도 배울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활력이 넘쳤습니다. 또한 어머니는 한국어 공부도 시작하셨어요. 유튜브로 기초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였습니다. 에밀리, 다음에 한국에 갈 때는 내가 직접 한국어로 말할 거야. 그리고 임영웅 씨에게 한국어로 감사 인사를 전할 거야. 6개월 후 저희는 경과 확인을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여행 가방에 넣을 선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병원 의료진, 호텔 직원,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모든 분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 여행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시력을 되찾은 것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변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집에만 계시지 않고 바깥 세상을 적극적으로 탐험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안경에서 해방되어 더 자유롭고 자신감 있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의료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녀에게 새로운 세상을 선물해준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때로는 멀리 가야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는 어머니의 말씀처럼 우리는 머나먼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찾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